어펌 홀딩스는 2012년도에 설립된 미국의 핀테크 기업으로서 혁신적인 BNPL, 즉 Buy Now, Buy Later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및 모바일 환경에서 온라인 페이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거래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할부 결제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구매자가 즉시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정 기간 걸쳐서 금액을 분할해 지불할 수 있게 돕는 온라인 할부 금융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에서든 대부분 카드를 많이 쓰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통 카드 회사에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카드 회사가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도 무이자로 할부해서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할부로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신용카드 리볼빙을 쓴다고 합니다. 미국의 신용카드는 한국처럼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결제 금액을 이월시키거나 혹은 분할이 가능하지만 그 수수료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오늘 소개하는 BNPL 방법인데요. 어펌과 같은 BNPL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이자 혹은 낮은 이자로 할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신용도에 따라 그 이자율은 좀 다르다고 하네요. 세 번째가 상점 자체의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베스트바이나 홈디포와 같은 대형 소매 업체의 자체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회사 이름 어펌 홀딩스고요. 2012년도 창립, IPO는 2021년 1월이고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인더스트리는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이고요. 섹터는 테크놀로지, 종업원은 약 2,000명 정도 있고요. CEO는 맥스 레부친입니다. 이 맥스 레부친은 페이팔 마피아 일원으로 우리 많이 들어봤죠. 페이팔 마피아.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이자 CTO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피터 틸과 함께 컨피니티를 운영하던 중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온라인 뱅크인 X.com과 합병을 했죠. 그 이후로 페이팔로 개명을 했는데요. 그 이후 CEO였던 일론 머스크가 신혼여행 도중 CEO에서 해임됐었던 사건은 매우 유명합니다.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페이팔의 성공 이후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어갔고요. 맥스 레부치는 지금 이 어펌을 창업한 후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주주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은 캐피탈 리서치 들어와 있습니다. 뱅가드 들어와 있고요. 블랙록 들어와 있고요. 캐나다의 유명한 소피파이 들어와 있고요. 베일리 길포드 들어와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회사들은 다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특이한 게 여긴데 GIC는 싱가폴 국부펀드입니다. 국부펀드에서 이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리스트를 보면 CEO 지분이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뒤져봤는데요. 이 회사가 주식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거는 스톡 B이고요. 의결권은 1회고 의결권이 15회가 있는 스톡 A가 있는데 아마도 CEO는 이 주식의 상당 부분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입니다. 제일 먼저 판매 시점 파이낸싱, 소비자가 구매 후 할부를 옵션 제공하는 서비스죠. BNPL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 대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파이낸싱이 있고요. 가상 카드 사업이 있는데 요거는 온라인 쇼핑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카드 번호를 제공한답니다. 한 번 쓸 수 있는 카드가 되겠네요. 비즈니스 모델 잠깐 살펴보면 머천트 수수료가 있습니다. 온라인 상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고요. 어펌과 계약을 맺은 온라인 수는 26만 5천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좀 오래된 자료인데 23년 4분기 기준이고요.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소비자 대출 이자입니다. 주요 경쟁자로는 클라나라는 곳과 애프터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클라나는 스웨덴에 본사를 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BNPL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유럽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도 강력한 입지로 어펌과 가장 큰 경쟁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프터페이는 호주에 본사를 둔 주로 젊은 소비자층의 인기가 높으며 패션이나 뷰티 등 특정 분야의 강점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호주, 뉴질랜드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블랙의
인수 합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BNPL 글로벌 마켓인데요. 그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더 비즈니스 리서치 컴퍼니라는 곳에서 갖고 왔고요. 2024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한번 볼 건데, 먼저 2024년도에는 이미 231.5 빌리언이라는 메가 마켓입니다. 이렇게 이미 큰 시장이 연간 평균 성장률을 43% 해서 2029년도에는 1438.6 빌리언입니다. 이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큰 메가 마켓으로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점은 그 연평균 시장 성장률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점입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업의 마켓 캡은 24.3 빌리언이고요. 2012년도 창립했고 종업원은 약 2,000명 정도, 그리고 현재는 마이너스 0.64 EPS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적자 기업입니다. 주식의 상황은 유통 주식이 약 95%를 차지하고 있고 263밀리언 정도입니다. 캐피탈 스트럭처입니다. 요 하늘색 부분이 마켓 캡이고요. 요 주황색 부분이 데빗입니다. 두 개 합쳐서 요 정도 숫자가 나오고요. 거기서 요 부분을 빼면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요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보통의 다른 기업보다 이 데빗 부분, 여기서 보면은 오렌지 색깔이죠. 요 데빗이 좀 크게 나오죠. 그 이유는 이 회사는 금융회사입니다. 소비자를 대신해서 온라인 스토어한테 돈을 먼저 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부채를 많이 가져와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주식의 밸류에이션입니다. 2024년도 4Q부터 쭉 오른쪽으로 상향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구체적인 PSR은 뒤에서 다시 한번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적자 기업이니까 PER은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회사의 성장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애뉴얼을 볼 건데요. 여기 20년부터 24년까지 꾸준하게 위로 많이 성장이 되는 모습이고요. 넷 인컴은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23년도에서 24년도에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레버뉴 투 프로핏 컨버전인데요. 매출은 이렇게 나오고요. 매출 원가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 원가 빼면은 그로스 프로핏이 나오겠죠. 요 막대기를 보면 요게 빨간 게 OP 익스펜스인데요. 벌어 들인 만큼 거의 썼습니다. 조금 더 썼죠. 수익과 경비가 똔똔 정도 되는데 non OP 익스펜스가 마이너스가 조금 더 있어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버뉴 브레이크다운인데요. 가장 큰 부분이 개인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머천트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수수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거의 80% 정도고요. 영업 활동을 하는 지역은 대부분 미국입니다. 일부 캐나다도 있는데 대부분 미국에서 매출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적표를 한번 볼 건데 먼저 애뉴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24년까지 4개년 연속해서 비트를 했고요. 매출입니다. 어닝은 21년, 22년 미스를 했고 23년, 24년은 비트를 했습니다. 특히 24년도에는 큰 폭의 비트가 있었습니다. 24년도를 보려면 쿼털리를 봐야겠죠. 쿼털리를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이 표를 봤는데 여기가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25년도 1Q는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2Q도 아직 뭐 미래 얘기고, 근데 지금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걸 보면 이게 틀린 것이 아니라 여기 부분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부분이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4년도 1Q, 2Q, 3Q, 4Q인 것 같고요. 그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4Q 모두 비트를 했습니다. 어닝의 경우에 그 성적표는 훨씬 더 좋습니다. 첫 번째도 큰 비트, 두 번째도 큰 비트, 네 번째는 더 큰 비트. 작년 성적표가 매우 좋습니다. 향후 전망 보겠습니다. 먼저 레버뉴인데요. 올해 전망은 작년 대비 매출이 36% 상승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내년에는 23%, 후년에는 24% 정도로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래프는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전형적인 성장 기업의 모습이고, 주된 이유는 이 시장 자체가 성장률이 굉장히 큰 성장을 보여주는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EPS 한번 보겠습니다. EPS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 넘어갈 때 큰 폭의 개선이 있었고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은 거의 이렇게 한 2배 정도 줄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3.3에서 마이너스 1.6으로 줄었습니다. 더 놀라울 만한 점은 작년에서 올해 갈 때 마이너스 1.67에서 마이너스 0.48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이거는 거의 한 4배가 줄어듭니다. 하나, 둘, 셋, 넷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 4배 정도가 줄어들고요. 올해 아주 잘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EPS 포캐스트 그래프를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요 지점이 0입니다. 그래서 0과 만나는 요 지점이
지점이 2025년도와 2026년도 중반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막대 그래프에서도 봐도 2025년도는 마이너스로 유지가 되지만 2026년도는 드디어 흑자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 여기와 여기 중간 어디쯤이겠죠? 예상컨대 빠르면 2025년도 말 정도, 늦으면 2026년 초중반 정도 흑자 전환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상에서는 아직은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적자 기업이면 저희가 늘 하는 것, 캐시 런웨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24년 쿼털리로 본 그래프고요. 9월 기준, 작년 9월 기준으로 현금 보유액은 1.89 빌리언입니다. 여기 갖다 썼고요. 두 번째로 캐시플로우 상의 넷 체인지 인 캐시, 순현금 유출 쪽을 봐야죠. 그런데 보면은 작년 9월에 플러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다시 보니까요. 연간 2024년도 연간 토탈로 따져 보더라도 플러스입니다. 순유출이 아니라 순유입인 거죠. 현금 순유입입니다. 그러므로 작년 9월 말 기준에 1.89 빌리언의 현금을 갖고 있죠. 그런데 24년 연간으로 봤을 때 현금이 나간 게 아니라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캐시 런웨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캐시 런웨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현금에서 마이너스로 매월 순유출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나눠가지고 그 기간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캐시 런웨이가 의미가 없는 거죠. 돈이 많은데 또 돈이 들어오니까 버티고 자시고 할 계산 없이 현금은 그냥 흑자 때까지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어펌의 주가 차트인데요. 지금 여기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 지점, 요 지점이 4분기 실적 발표했던 지점입니다. 실적 발표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치솟았고요. 전일 기준, 전일 종가 기준 77.75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들의 평균 타겟 프라이스는 71.69입니다. 야후 파이낸스에서 확인한 2024년 확정 매출은 여기 있고요. 유통 주식 수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나누면 한 주당 매출은 9.5가 넘는 수치가 나오고요. 현재 주가로 나누게 되면은 PSR은 8.12가 나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목표 주가 평균으로 계산을 하면 PSR은 7.49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RSI가 거의 이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살 때가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 계산한 적정 주가를 기반으로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BNPL, 즉 온라인 할부 결제 솔루션 시장의 선두 기업이고요. 활동하고 있는 시장이 메가급이라는 점,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시장의 사이즈도 큰데 그 성장성도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점, CEO가 페이팔 마피아 일원이었다는 점, 이 점이 은근 월스트리트에서는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주주 구성이 매우 빵빵해서 자금 조달 능력도 탁월하다는 점, 하지만 아직은 적자 상태라는 점, 흑자 전환 시점이 코앞에 다가와 있어서 2025년도 말에서 2026년도 초중반으로 예상이 가능하다는 점, 현금이 풍부한 기업이고 심지어는 2024년도에도 현금이 순유입된 상태라는 점, 그래서 캐시 런웨이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